숙제는 안 돼 있다는 거고.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오늘 이거 할 차례네. 예.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오우 야, 오늘 양이 좀 많다. 야 오늘 양 많은데. 응? 이렇게 양이 많은데 오늘 지각을 했다고. 저는 김도인 같아요. 자, 변이와 자연 선택에 대한 의한 생물의 진화. 야, 변이라는 것부터 보자. 변이는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 차이예요. 형질의 차이. 그러니까 변이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변이된 형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 또는 말을 하려면 나랑 누굴 비교해야 돼? 다른 사람을 비교해야 돼. 예를 들어, 아니 코끼리는 코가 긴데 너는 코가 왜 이렇게 짧아? 너 변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코끼리랑 나는 종이 다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사람끼리 비교했을 때, 야 너는 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팔이 좀 짧으니? 뭐 그런 거 얘기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면 너는 이렇게 코가 기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변이라고 해. 우리가 변이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의미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특이하다 이거야. 뭐 코가 좀 더 길다든가 팔이 좀 짧다든가 키가 좀 작다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과학적으로는 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변이라고 해가지고 나쁜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말하는 변이는, 자 여기 밑 짝대기 유전적인 변이를 얘기해. 나는 태어날 때부터 팔이 좀 짧았어, 선천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사고를, 예를 들어서 뭐 군대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군 사고로 팔이 절단된 사람이 있어. 팔이 절단된 사람 보고, 야, 너는 팔이 변이야? 라고 하면 그거는 실례지. 그건 후천적 변이잖아. 우리가 보통 과학적으로 변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유전적인 변이를 얘기해. 대개. 유전적인 변이를 얘기해.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팔이 긴 유전자가 있고 팔이 짧은 유전자가 있다 이 말이지. 형질이 자 여기 중요해. 변이는 유전이 돼. 변이는 유전이 돼 보통. 그래서 유전이 된다 말은 진화가 일어나는 원동력이 된다. 대표적인 게 우리 긴팔 원숭이 있잖아. 긴팔 원숭이 팔이 길지. 나뭇가지 사이를 오고 가고 이렇게 날아다니려면 팔이 좀 길어야 돼. 그럼 걔는 처음부터 길었겠어? 아니겠지. 팔이 짧은 원숭이 무리가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팔이 짧은 원숭이 무리들은 나무 타기가 힘들었던 거야. 그러다 보면 나무 타다가 떨어지면 포식자한테 먹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 팔이 조금씩 긴 애들만 살아남은 거야. 용불용설이라고 하지. 필요한 부분은 살아남고 필요 없는 부분은 죽는다는 건데 팔이 긴 애들이 살아남은 거야. 그럼 팔이 긴 애들은 유전적으로 팔이 긴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겠지. 그럼 걔네들이 계속 살아남는 거야. 지금 어떻게 돼? 긴팔 원숭이가 팔이 긴 이유는 팔이 짧은 원숭이들이 다 죽었다. 나무에서 떨어지고 포식자한테 먹히고. 그래서 형질이 자손한테 긴팔의 형질이 유전되다 보니까 이게 진화의 원동력이 되었대요. 자, 변이의 예는 무당벌레의 딱지, 날개 무늬와 색이 다양하다. 사랑앵무의 깃털색이 다양하다. 이런 것들. 다 다양하잖아. 야, 그렇지만은 우리 뭐도 변이야. 지문도 변이잖아. 생각을 해봐. 아니, 무당벌레가 등딱지에 무늬가 다르다며. 그럼 사람의 지문도 대부분 다 다르잖아. 물론 사람의 지문은 똑같은 지문이 없는 건 아니야. 우리가 보통 지금 인류를 70억 명, 80억 명 얘기하는데 나랑 지문이 같은 사람은 존재해.
수학적으로 아니. 일란성이라고 해서 지문이 같지는 않아. 일란성은 지문이 같지 않아. 오야. 이 지문 패턴이 생각보다 있다, 이거? 한 10억분의 1도 안 될걸?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서 나랑 지문이 같은 사람이 그래도 뭐 한 대여섯 명은 안 될까? 요거는 확인 한번 해보자. 지문 확률. 내가 알기로 지문이 같은 사람이 좀 존재해. 아예 없진 않을까, 수학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존재하는 걸 알고 있어. 지문 확률. 지문이 같은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640억 분의 1이래. 그럼 확률상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생각해보면은 640억 분의 1이니까 존재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요즘은 지문보다 동공 알지? 동공. 눈동자 확률이 얼마냐면 동공이 같은 확률 보자. 동공이 아니다. 근데 잘못 적었다. 홍채 인식 확률. 홍채 확률이야, 홍채. 홍채 궁금하지? 야, 홍채는 1000분의 1인데? 우와. 생각보다 홍채가 같은 확률이 높네, 맞지? 예. 근데 내가, 그래서 정교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지문이 아니고 항문 주름 해야 된다. 항문 주름이 대박이야. 항문 주름이 같은 확률. 존재하지 않아, 그냥. 그까지 얘기. 그걸 안 적혀 있구나. 그래서 보안의 끝판왕이 항문 주름이야. 내가 저번에 얘기했을 몇 번. 그래서 나사나 이런 FBI 안에서도 최고 등급의 보안이 필요한 데는 항문 인식해. 엉덩이 인식한다고. 바지 내리고 카메라에 엉덩이 갖다 대. 그럼 항문 주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똥꼬에 주름 있잖아. 그걸 인식하는 거야. 그건 불가능해. 그거는 위조가 안 돼요, 첫째. 항문 주름은 위조가 안 돼. 왜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홍채 인식 같은 경우 사람 죽여서 눈을 빼가면 되고, 지문은 손가락 잘라가면 되는데, 항문은 어떻게 해? 엉덩이 도려낼 거야?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죽는 순간에 제일 먼저 풀어지는 근육이 항문이야. 그래서 내 몸에 문제가 생기면 항문 주름부터 다 펴져버려. 그래서 항문 주름은 위조가 안 돼. 그리고 항문 주름이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 인류가 신석기 시대 말기에 인류가 등장하거든. 약 10만 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문 주름이 같았던 인류는 존재하지 않아. 수학적으로. 불가능해. 온 지구상의 모든 모래 알갱이보다 확률이 낮아. 불가능해. 그래서 항문 주름을 해요, 요즘에. 항문 주름을 쓴다. 자,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한번 보자.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변이는 오랫동안 축적된 돌연 변이와 유성생식 과정. 유성생식이 뭔지 알지? 남자 여자 짝짓기 하는 거. 유성생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식세포의 조합으로 발생한다. 난자와 정자.
어? 난자와 정자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돌연변이는 어떤 거냐? DNA의 유전 정보에 변화가 생겨.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야.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흑인 2명 결혼했는데 태어난 아들이 백인이야. 흑인 부모 2명 사이에서 백인이 태어나는 거야. 가능해. 반대로 백인 부모 2명 사이에서 흑인이 태어나. 가능해. 그런 게 돌연변이야. 너희 알지만 생식세포는 이제 난할이라고 해가지고 수정란이 쪼개지거든. 쪼개지는 와중에 특정 유전자가 손상되거나 파괴되거나 추가되는 경우가 생겨. 그러면 돌연변이가 생겨.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버지 어머님 정상인데 태어난 애가 손가락이 6개라든가. 지금도 너희 그거 알아? 산부인과에서 애가 나오면 제일 먼저 검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가락 발가락 개수야. 생각보다 많아. 생각보다 많다고.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6개면은 몰래 잘라버리기도 해. 톡하고. 어쩔 수 없죠. 그때 자르면 괜찮거든 또. 의외로 6개 발가락, 손가락 6개도 가능해. 근데 대부분 하여튼 그래. 가능해.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 애 태어나면 막 남편이 울면서 우리 애기 건강해. 손가락도 5개고 발가락도 5개 하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경우 있어. 그런 경우 있다고. 자, 돌연변이가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며 자손에게 유전될 수도 있어. 한번 돌연변이가 생기면 유전도 돼. 왜냐면 뭐 때문에? 돌연변이는 유전자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야. 그럼 이 변화된 유전자를 또 물려줄 거 아니야. 그런 경우가 있어. 자, 우리 변이는 대부분 유전적 변이인데 비유전적 변이도 있대. 한번 보자. 환경의 영향으로 비유전적 변이가 있대. 예를 들어 우리 운동한 선수들의 근육과 우리 근육은 달라. 내 스포츠 근육이라고 들어봤어? 운동을 빡세게 하면 똑같은 부피, 원래 근육은 있잖아? 부피와 질량의 비례해서 힘을 내야 돼. 그래서 근육이 큰 사람이 힘이 세지. 일반적으로. 근데 정말로 스포츠를 빡세게 하면 얇은 근육인데 힘이 센 경우가 있어. 그걸 스포츠 근육이라고, 근섬유가 일반 근육보다 1.5배에서 1.4배 정도 촘촘해. 그래서 1.4배에서 1.5배 정도의 부피만 가지고도 똑같은 힘을 낼 수 있지. 그런 건 뭐냐면은 비유전적 변이야. 운동을 하면서 변이가 된 거야, 내 근육이. 그리고 어린 홍학은 몸 색깔이 흰색이지만 자라면서 먹이에 따라서 색깔이 바뀐대. 주황색 이렇게. 또는 뭐 초록색 먹으면 초록색 바뀌겠지. 그런 건 뭐야? 비유전적인 변이야. 환경에 적응하면서 태어난. 자, 돌연변이에 의한 변이. 푸른색 깃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을 해서 흰색 깃털 유전자가 나타났대. 어쩌다 보니. 첫 번째. 그럼 얘는 뭐야? 새로운 유전자가 출현한 거야. 얘한테는 이게 새로운 유전자인 거야. 원래 이 동물은 푸른색 깃털이어야 되는데 돌연변이로 흰색 깃털이 나타났대. 이게 딱 보니까 돌연변이가 보이는데 이 색깔은 멜라닌 색소거든. 다 멜라닌 색소인데 푸른색이 정상이잖아. 그러면 푸른색 색소를 만들 수 있는 멜라닌 색소가 단백질 합성이 돼야 돼. 몸 안에서 그 효소가 이제 파란색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근데 그게 부족한 거야. 어쩌다 보니까 그게 결핍된 거야. 결핍되면은 멜라닌 색소
발생 효소를 못 만드니까 흰색인 거야. 참고로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흑인과 백인 중에 흑인이 우성이고 백인이 열성이야. 대놓고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과학에서. 왜냐면 과학이 이제 백인들 우선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새끼들이 인정을 안 하는데 실제로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면 백인이고 충분히 많으면 흑인이야. 흑인 애들이 잘 보면 키도 크고 잘생기고 힘도 좋고 운동도 잘해. 걔네들이 솔직히. 그래서 흰색 깃털 유전자에 의한 흰색 깃털 공장이 나타났어. 이 새로운 유전자 때문에 새로운 변이가 출현한 거지. 그리고 얘는 자손에게 물려줘. 유전자를 물려준다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흰색 깃털 공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는 한 놈이었는데 얘가 물려주는 거지 계속. 얘 유전자가 계속 대대손손 유전이 돼버린 거야. 푸른색 깃털 유전자와 흰색 깃털 유전자의 차이는 뭐야? 멜라닌 색소 단백질이 합성되냐 안 되냐 차이야. 넘어갑니다. 야, 유성생식은 내가 했지.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정자 난자 그게 유성생식. 무성생식은 뭐 자웅동체라든가 식물로 치면 자가수분. 내가 수분을 뿌리고 화분을 뿌리고 내가 받아먹는 거야. 화분을. 그러니까 내가 꽂혀서 내가 혼자서 생식을 하는 거지. 자, 유성생식 과정에서의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도 보자. 유성생식 과정에서 유전자와의 조합이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암수 생식세포가 무작위로 수정을 해서 형질이 다양한 자손이 나와. 우리 유성생식의 장점이야, 이거는. 근데 다양한 형질이 나오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너희 알지? 그 8촌 이하는 결혼 금지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살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촌 여동생 이뻐. 결혼하고 싶어. 하면 돼, 안 돼? 안 돼. 법적으로 안 돼. 안 된다고. 야, 사촌은 너무 심하다.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습니까? 사촌이 있는데 사촌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 한 10살. 근데 그 사촌의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야. 사촌의 자식이 몇 촌이야? 6촌이야, 6촌. 6촌 결혼인데 안 돼. 생각보다 8촌이면 멀다. 생각보다 8촌이 멀거든? 근데 8촌 안에서는 결혼 못 해. 왜 그럴까? 형질의 다양한 자손을 위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집성촌 옛날에 집성촌에 살더라도 결혼을 어디가 사냐면 옆마을 가서 하고 와. 옆에 마을 가서 한다고. 조선시대도 자기 마을에서는 결혼 잘 안 해. 옆에 마을 가서 결혼한다고. 옆마을 가서 결혼을 해. 왜냐면 조선시대는 집성촌이 많다 보니까 성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거든. 그래서 우리 동성동본 결혼 금지잖아. 동성동본. 성이 같은데 그 중에서도 본까지 같으면 결혼 안 돼. 자, 이시 결혼돼. 근데 이시인데 이쪽이 예를 들어서 경주이시인데 이쪽이 경주이시야. 근데 본관이 어디냐면 고향까지 같으면 결혼 안 돼. 동성동본은 우리가 결혼 금지야, 우리나라. 그 동성동본이 심한 데가 어디야? 일본이잖아. 근데 일본 애들이 이 뭐라 하더라? 덧니? 너 주변에 일본 친구 있나? 있어요. 진짜 일본 애들은 70% 이상이 덧니야. 근데 덧니가 심한 애들 있잖아. 진짜 심해. 어려. 이빨이 한 3겹, 4겹으로 삐죽삐죽. 그러니까 두툼하게 이렇게 3겹, 4겹이 막 그러니까 너희들 덧니라고 하면 이게 막 삐뚤어지 이거만 하는데 아니야. 덧니가 덧이니까
두세 개가 겹쳐 있는 거야. 왜냐면 일본은 섬나라잖아. 일본은 섬나라고 일본은 예전에 전쟁을 많이 했거든. 그때 나서 우리랑 비교도 안 돼. 거긴 전투의 민족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 전쟁이니까 나가면 뒤지는 거야 남자들이. 그럼 어떡해? 예를 들어서 형이 나가서 죽었어. 그럼 어떡해? 그 동생이 형수하고 다 형수랑도 결혼하고 그 다음 뭐야? 그 조카하고도 결혼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근친이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절대로 안 그러는데 그 전국 시대를 가지고 한 3, 400년 동안 그냥 다 근친이야 그냥. 저거 엄마랑 애 놓고 자기 사촌 동생하고 애 놓고 자기 친동생하고 애 놓고 아니면 그게 그때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왜냐면 인구가 있어야지 전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그 일본이 기모노 문화가 있잖아. 근데 기모노가 이렇게 씹고 등에 이렇게 뭐게 달고 있잖아. 그 이불이지. 일본은 이렇게 가다가 이불 그냥 길거리 피고 거기서 성행위해서 애 낳아. 거짓말 같지만 이게 실제 일본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멋있어 이러는데 야 누가 멋으로 그 무거운 몇 킬로짜리 이불을 등에 달고 다니냐. 그림 같은 걸로 다 나와 있어. 일본은 무사 그거라 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야 너 멈춰 숲을 들어가봐 깔아 이러면 이제 애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애는 이제 무사가 책임져 주고 이제 약간 그런 시스템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지. 근데 일본 그 기후나 일본 땅에 맞게 그게 문화야. 그 나쁜 문화가 아니지. 문화야 문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야 형질의 다양한 자손이 못 나와. 일본은 그래서 잘 보면 거기서 비슷하게 생겼어. 일본 애들이 원래 똑같은 유전자거든 거의. 근데 일본은 뭐라는 게 일본 전쟁을 밀려면은 그 마을에 남자들이 90%가 죽어 그냥 한 번에. 남은 10%가 하는 거야. 그 연마을 가서 결혼도 못해. 연마를 못 믿거든. 일본은 그 좁은 땅덩이에 막 나라가 막 100개씩 있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마을 한 두세 개가 한 나라인 거야. 거기서 애가 계속 도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안 돼. 자,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얼룩무리 털을 가진 부모에게서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생식세포가 형성되었대. 암수 생식세포가 무작위로 수정을 하면 유전적으로 다양한 자손이 나오고 얼룩무늬 털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무늬의 강아지가 태어날 수 있는 거야. 무늬가 다 다르잖아. 개들 보면 진짜 그런 경우 있어. 개 키우는 애들 하는데 개가 보통 새끼 낳으면 몇 마리씩 낳아? 6마리에서 10마리 사이를 낳거든. 잘 보면 가끔씩 새끼 개가 털 색깔이 달라. 흰색, 검은색, 갈색 이렇게 나와. 본 적 있나 모르겠다. 근데 그게 있잖아. 그 암컷개가 여러 번 교미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걔는 원래 그래. 그게 잡종, 순종을 떠나서 강아지들은 원래 그래. 개들은 원래 그래. 개들은 몸 안에 다양한 유전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게 발현되는 거야. 그냥 발현이 될 뿐인 거야. 그러니까 흰색 나오다가 검은색 나올 수 있어. 흰색 나오다가 갈색도 나올 수 있고 검은색 나오다가 갈색 나와도 돼. 걔는 원래 그래. 자, 자연선택은 뭐겠어? 자연 상태에서 변이에 따라 개체마다 환경에 다양하게 적응하겠지. 예를 들어 어떤 애벌레가 있는데 녹색 애벌레가 있고 약간 하늘색 애벌레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다르게 적응돼. 그래서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 중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았다. 그게 자연선택이다. 아까 얘기했잖아.
팔이 긴 원숭이만 살아남았다. 그게 자연 선택이야. 그러니까 녹색 애벌레랑 파란색 애벌레가 있었는데 새가 먹기에는 파란색이 잘 보였던 거야, 눈에. 그럼 파란색 애벌레가 많이 먹혔겠지. 그럼 남아있던 녹색 애벌레들이 많이 남았고 걔네들끼리 짝짓기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야? 녹색 애벌레가 많이 남게 되는 거야. 자연 선택을 받은 거지. 기린도 그렇잖아. 기린의 조상은 목이 짧은 것도 있고 목이 긴 것도 있었을 거야. 근데 초원이 풀이 많을 때는 목이 짧든 목이 길든 크게 상관이 없었어. 뜯어 먹으면 되니까. 근데 빙하기가 한번 오고 빙하기가 와가지고 풀이 좀 죽었어. 추우니까. 근데 풀이 죽으니까 목이 긴 애는 아래쪽 풀도 먹을 수 있고 위쪽 풀도 먹을 수 있잖아. 목이 짧은 애는 아래쪽 풀밖에 못 먹지. 그럼 자연 선택 누가 받아? 목이 긴 게 자연 선택을 받은 거야. 맞지? 그게 자연 선택이야. 자, 요건 뭐야? 이건 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넘어가, 그냥 이거는. 이건 넘어가. 이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자,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이 진화인데, 잠시만 요거 하고 나서, 오늘 양이 좀 많다, 생각보다. 자, 자연 선택의 예로서 딱정벌레 집단의 자연 선택이래. 산불로 인해 토양이 검게 변했대.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검은 색깔의 딱정벌레가 흑색에 동화되어서 새들한테 적게 먹히지 않을까?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산불이 한번 일어나면 검은 딱정벌레보다 밝은 딱정벌레가 새한테 더 많이 잡아먹혔겠지. 그럼 어떻게 돼? 검은 딱정벌레가 많이 남아서 자손을 많이 배출하겠지. 그럼 자손들도 확률상 검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야. 그래서 환경 변화가 생기면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항생제의 내성적인 세균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살아남는 거야. 응? 자연 선택은 생물 집단이 변화의 환경에도 적응하게 된다. 항생제를 잘 버티는 놈들만 살아남은 거지. 우리 몸도 그렇잖아. 우리 몸도 내성이라는 게 있잖아. 약 많이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야? 약 많이 먹으면 나중에 잘 안 듣잖아. 왜? 약이란 게 결국은 뭐야? 가서 세균 죽이잖아. 근데 진짜 약이 내가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어. 그럼 감기 바이러스만 탁 골라서 죽일 수는 없거든.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면서 그 옆에 있는 멀쩡한 세균들도 죽여버리잖아. 그죠? 그럼 감기 바이러스 다 죽어? 그렇지 않아. 감기 바이러스에서 예를 들어서 70% 죽어 30% 살아남았어. 근데 30% 가지고는 우리 몸에 영향을 못 주거든? 그래서 감기가 좀 낫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감기 바이러스는 몸에 계속 있는 거야. 얘가 많아지면 감기가 되는 거고, 적으면 그냥 숨어 있는 거거든. 근데 계속 약을 먹을 때마다 살아남은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자손을 낳는 거야. 멀쩡한 세포는 또 죽고. 그래서 계속 약을 먹으면 그 약에 적응된 세포만 살아남아서 나중에 그 약이 안 살아남아. 안 듣는다 이 말이야. 자, 난모양 적혈구 유전자. 이거는 되게 유명해. 여기 별표 쳐놔. 요거는 자연 선택하면 제일 유명한 게 난모양 적혈구. 그럼 우리 1학기 때 하지 않았나? 했어요.
겸용 그 중앙아프리카 네, 했어요. 맞지? 중앙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산소 공부는 제대로 못해서 빈혈을 일으키거든? 선생님, 그러면 자연 선택이 아니잖아요. 아니지. 뭐에 강하다고? 말라리아에 강해. 그래서 말라리아가 많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많이 살아남았다. 말라리아에 강하거든. 근데 이게 빈혈을 일으켜. 그러니까 빈혈과 말라리아를 비교했을 때 빈혈을 좀 조심하면 되는데 말라리아는 걸리면 아프리카에서 죽다 본대.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된가? 빈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뒤지고 말라리아에서 살아남은 애들만 살아남는 거지. 남모양 적혈구. 얘네 남모양 적혈구.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빈혈을 일으키지. 하지만 말라리아에 강해. 같은 변이라도 어떤 환경의 생존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다른 환경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빈혈을 일으키는 불리함이 있지만 또 말라리아를 막아주는 유리함도 있다 이 말이야. 야, 근데 넌 어디 갔다가 오길래 그러냐? 저 삼성한테 삼산에 뭐하러? 옷 사요. 무슨 옷 샀는데? 저 옷 보러 갔는데 정작 제 옷은 못 사고 부모님 옷만 샀어요. 왜? 왜 네 오빠가 네 걸 못 샀냐 제대로? 안 사주시더나? 마음에 드는 게 없더나? 내가 그런데 내가 저기 식구들하고 저기 쇼핑몰 가요. 내가 내 신발 사러 가면 내 신발 15만짜리 사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옷을 30만원치 사지. 정작 내 쇼핑을 갔는데 근데 가끔씩 또 신발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사거든. 안 사면 아버지가 30만원치 사. 쇼핑몰 갔다가 배고파서 밥 먹고 오잖아. 아버지가 옷을 내 카드로 30만원 주고. 자, 남모양 적혈구의 자연 선택은 넘어가자. 아까 이제 설명했으니까. 자, 개념 확인 문제 하고 잠시 쉴 거야. 잠시 쉬었다가 갈 거야. 자,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뭐래? 변이.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DNA 유전 정보니까 얘는 뭐야? 유전이지, 유전.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유전이지. 여기 유전 아니었나? 봐라, 여기. 변이가 나타나는 유전. 그러니까 유전적 변이. 유전? 유전적 변이라 할까? 유전적 변이? 그러니까 유성 생식 과정에서 무엇이 다양한 생식세포를 형성하노? 쌤, 어? 이거 이번에 어. 돌연변이 아니에요? 아, 맞네.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니까 맞지? 어머나, 돌연변이네. 근데 저까지 안 봤다. 부모에게 없던 게 나타나는 게 돌연변이지. 유성 생식 과정에서 형질이 다양한 생식세포 형성이야? 뭐야? 아니, 내용은 알겠는데 이 말로 유성 생식 과정에서 뭐가 다양한 형질? 유성 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똑같은 말, 씨. 뭐가 다양한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거야? 도대체? 좋아. 뭐가 다양한 거야, 도대체? 형질? 형질.
형질이 다양한 조합 아니에요? 유전자 조합이가 유전자 조합. 다양한 생식세포, 암수 생식세포의 무작위 결합, 배분 결합이라죠. 뭐 뜻만 통하면 되니까. 자연 선택 이렇게 딱정벌레 이렇게 환경 변화가 진한데 환경 변화가 생기고. 아씨 5번은 뭐가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자연 선택. 자연 선택. 그 자연 선택된 애들이 진화가 되는 거구나. 맞지? 여기 자연 선택. 자, 그림은 다양한 딱지 날개 무늬와 무당벌레. 이와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뭐라 하는데?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 개체가 가진 뭐의 차이는 유전자의 차이는 뭐의 종류와 양의 차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개체가 가진 DNA 유전자의 차이는 뭐의 종류와 양 차이? 형질의 종류와 양 차이. 형질. 그리고 뭐의 차이로 벌어진다? 야, 얘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종의 차이야? 유전자고 요거 넘어가. 나중에 해설장 봐봐라. 자,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암수 생식세포의 무작위 수정. 오케이. 리을까지.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돌연변이도 되잖아. 나는 기억 얘는 리을이라고 생각해. 4번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중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이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는 얘가 자연선택이지. 얘가 자연선택이야. 환경이 선택하는 거지, 얘를. 그러면 자연선택이라는 과정. 아까 얘기했던 거네. 순서대로 나열하래. 나가 있었어. 근데 파란색이 먼저 잡혔어. 다만 남았어. 이 다가 수정해서 커지는 거야. 다끼리 짝짓기가 이거는 거지. 자, 보자고. 6번. 변이와 자연선택. 돌연변이는 집단에 없던 새로운 변이를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자연 상태에서는 변이에 따라 환경에 다르게 적응한다. 와, 요거 좀 어렵다. 환경에 따라 변이가 생기긴 하는데 변이에 따라서 환경에 다르게 적응한다? 맞긴 맞아. 팔이 긴 원숭이가 살아남은 것처럼.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손 사이에는 변이도 존재한다. 아니, 같은 부모가 낳았는데도 누구는 머리가 크고 누구는 머리가 작잖아. 누구는 똑똑하고 누구는 안 똑똑하고. 산불로 토양이 검게 변한 지역에서는 몸 색깔이 밝은 딱정벌레가 어두운 딱정벌레부터 포식자로부터 살아남는데 유리하나? 불리하지. 반대지. 밝은 애가 불리해.
같은 변이라도 환경에 따라 자연 선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수도 있어. 인간의 활동은 자연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도 맞다. 쉬었다 하자. 쉬고 한 20분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마무리 짓고 집에 갑시다. 얼마 안 남았다. 숙제를 좀 해오라, 임마. 예. 자,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물의 진화되는 과정을 보자. 이제 생물의 진화되는 과정 중에 이제 변이와 자연 선택을 설명하는 것 같아. 진화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야 생물이 변화되는 현상이야. 애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진화는 무조건 좋은 쪽으로 진화되는 것도 아니다. 좋지 않은 쪽으로 진화될 수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믿지, 생물학자들은. 자연 선택이라 해가지고 진화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에 유리하게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은 주로 해. 그러니까 대부분의 진화들은 살아가는데 유리하게 진화가 돼. 유리하게 진화가 돼. 자, 진화의 결과 지구에는 다양한 생물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서 유인원이라고 하지. 원숭이랑은 다르다. 유인원은 원숭이랑은 다르다. 우리는 이제 침팬지랑은 좀 닮았고 우리랑 가장 닮은 거는 지금 원숭이가 아니고 이제 오랑우탄하고 원숭이는 다른 거지. 보통 애들이 오랑우탄, 침팬지, 원숭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완전 다르게 생겼다. 완전 다른 거다. 달라. 어쨌든 간에 우리 오랑우탄에서 우리 쪽으로 진화되는 과정에서 봐봐. 중간중간에 삐져나간 게 되게 많단 말이야. 왜? 예를 들어서 오랑우탄이 걸어서 한반도에 왔어. 근데 한반도는 정글이 없잖아. 그럼 오랑우탄이 살기 힘들지. 그럼 정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오랑우탄이 진화해가지고 이 한반도에 살기 편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진화. 그런 게 진화. 진화가 계속 발생하면서 지구에 다양한 생명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진화용 옆에 있다. 진화는 생물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개체의 유전자는 평생 변하지 않으므로 개체 수준에서는 진화를 그러니까 사람을 봤는데 얘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진화되는 걸 볼 수는 없어.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 즉 진화를 관찰하려면 여러 세대에 걸쳐서 관찰해야 돼. 여러 세대에 걸쳐 확인해야 돼. 그래서 보통 뭘로 우리 진화를 증명하고 확인하냐면 초파리. 이 초파리라고 알아? 초파리는 그 한 세대가 한 일주일밖에 안 돼.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 일주일이면 죽는다고. 그러면 걔네들을 관찰하면 1년이면 50세대가 지나가는 거잖아. 환경의 변화를 확 줘버린 거야. 초파리 살기 힘든 게. 초파리 100마리 풀어놓고 막 얼음같이 추운 환경을 만들어줘. 많이 죽겠지? 근데 버티는 애 살아남겠지? 그럼 그렇게 살아남는다고. 그러면 1년 지나면 어떻게 돼? 50세대가 지나가. 인간으로 치면 몇 년 지나간 거야? 1500년 지나간 거야. 그럼 이제 뭐야? 1년 뒤에 보니까 초파리 많이 살아남은 거야. 알고 보니까 추위를 견디는 유전자로 진화가 된 거야. 그 사이. 50세대를 거치면서. 그게 가능해. 초파리로 많이 우리가 실험을 많이 해. 초파리가 잡기도 쉽고 개체수도 많고 잡았을 때 윤리적인 문제도 좀 없고 한 세대가 짧고 좋지. 자,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설. 옛날에는 얘를 뭐라 불렀냐면 용불용설이라 불렀어. 안 적어도 된다. 용불용설. 용불용설이 뭔데?
쓰지 않는 것은 퇴화된다는 뜻이야. 쓰지 않는 건 퇴화된다는 거지. 우리가 아가미 호흡 안 하잖아. 너희 알지만 지구상의 생명체의 고향은 바다야. 바다의 남세균을 시작해서 어류로 진화해서 어류에서 포유류까지 온단 말이야. 어류는 아가미인데 우리는 아가미 없잖아. 왜? 우리는 육지 생명, 육지에서 살아남아서 아가미가 퇴화된 거야. 흔적도 없지. 흔적도 없어. 흔적도 없다고. 그 외에도 많아. 이제 아가미는 없는데 우리 내 물속에서 숨 쉴 수 있어? 못 쉬지. 물에 잠수하면 숨 못 쉬잖아. 근데 너희 그거 알아? 애기들 태어나면 갓난애기 물에 던져놓잖아? 잠수하고 돌아다닌다. 물론 그게 며칠을 못 가. 일주일? 한 10일 안에 그게 없어진대. 갓 태어난 애기는 물에 빠져놓으면 생각을 해봐. 어머님 뱃속에서 양수에 있었잖아. 양수. 양수가 뭐야? 영양분이 가득 차 있는 물이잖아. 거기서 헤엄치고 있다고. 그게 살아있는 거야. 갓 태어났을 땐 폐 기능보다는 아가미라는 그럴 거야. 물속에서 공기 흡입을 할 수 있어. 근데 그 기능이 한 일주일, 10일 만에 없어져서 문제인 거지. 그게 용불용설이야. 쓰지 않는 기간은 퇴화된다. 바로. 다윈의 진화론으로 보면 변이와 자연 선택으로 생물의 진화를 설명할 수 있다. 자연 선택에 따른 진화 과정보다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중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았어. 그리고 새끼 놓고 자손을 번성시켜. 우리 인류도 똑같대. 우리 인류의 고향이 아프리카인 건 알지? 모든 지구상의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왔어. 단일이야, 단일 형질. 아프리카도 있잖아. 어디냐면, 저기, 아프리카 내륙 부분, 해안 부분은 아니야. 완전 내륙, 중앙 아프리카 쪽에서 태어났어. 모든 인류의 조상은 거기서만 있었어. 거기서.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씩 벌어지지. 벌어지다가 먹어왔어. 신생대는 너희 알지만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감림기가 있어. 빙하기가 왔는데, 누가 살아남았냐면, 좀 따뜻한 데 있던 애들이 살아남았어. 상대적으로. 생자 초원에는 추위를 막아줄 데가 없잖아. 근데 동굴에 있는 초원이라든가 흙을 팔 수 있는 초원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애들이 살아남았어. 그리고 똑같은 피부지만 조금 추위에 더 강한 애가 조금 살아남았어. 살아남았다고. 그럼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유리한 거 그런 급격한 환경 변화가 오면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애들이 살아남아. 걔네들이 어떻게 되냐? 걔네들이 살아남았다가 야 여긴 좀 추운데 이동해볼까?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시작하는 거야. 처음엔 남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아프리카 끝에 가면 뭐가 있어? 바다가 있잖아. 막혔어. 야 여기 세상이 끝인가 보다. 소문 금방 났지. 물론 이 많은 소문이 한 1000년, 2000년 동안 이제 경험에 쌓인 거지. 야 올라가 볼까? 올라가는 거야. 옛날에는 그 아프리카 대륙하고 중동이 연결되어 있었어. 바다가 아니었거든. 건너는 거야. 건너서 중동에 왔지. 중동에 온 애들 중에서 야 나는 서쪽으로 갈게. 유럽으로 가. 나는 동쪽으로 좀 가볼까? 인도로 가. 이런 식으로 퍼지는 거. 애기 퍼지는 거. 그리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오냐면은 러시아 연해주까지 와. 아니 생각하시죠. 지금 아프리카에서 출발했으면 아메리카는 어떻게 갑니까? 자 간단해. 아메리카는 너희 어디가 연결된 줄 알아? 러시아 끝 연해주랑 캐나다의 알래스카가 옛날에 연결돼 있었어.
글로 간 거야, 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캐나다, 미국 내려왔지? 남아메리카까지 연결돼 있지? 거기까지 딱 간 거야. 그 중에 일부가 뭐야? 배 같은 거 타고 고기 잡다가 유랑된 게 저기 오세아니아 쪽으로 간 거고. 오세아니아 쪽까지 간 게 대박인 거야, 거기가. 거기 토착민이 생긴 게 대박인 거야. 사실 오세아니아는 토착민이 없었어, 어떻게 보면. 그건 나중에 발견된 거야. 너희 보통 신대륙 하면 이제 아메리카를 생각하잖아? 아니야. 찐 신대륙은 오세아니아, 호주야, 호주. 거기가 가장 마지막에 사람이 존재했던데. 아프리카가 인류의 고향이야. 어쨌든 간에 살아남은 애들은 번성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자연 선택 과정이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면 생물체가 조금씩 변하면서 다양한 진화가 일어납니다. 하다 보면 필요 없는 것도 생길 수 있잖아. 우리 이거 먹고 이거 오른쪽에 맹장. 맹장이 필요 없지. 왜? 인류가 불에 고기도 구워 먹고 하다 보니까 인류가 깨끗한 음식을 깨끗한 물에 씻어서 불에 구워서 먹으면서 화식을 하면서 맹장이 필요 없었어. 근데 아직은 있지. 이것도 내가 볼 때 뭐 한 10,000년 정도 지나면 인류들은 맹장이 없이 태어날 거야. 필요가 없잖아요, 맹장은. 지금 맹장이 필요가 없거든, 우리한테는. 그 떼내기도 하잖아. 그 터지면 큰일 나니까 맞지? 너 맹장 있나? 네. 너는? 있죠. 맹장 터지면 위험하니까 그 떼내는 경우도 있어. 귀찮았어. 맹장은 진짜 필요 없어. 우리 몸에서 맹장은 필요가 없어. 있든 없든 뭐가 다르게 한 것도 없어. 자, 과잉 생산과 변이.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자손을 낳아, 원래 과잉 생산을 해. 이때 태어난 같은 종의 개체를 세해서 다양한 형질들이 나타날 수 있지. 그럼 10마리 태어나는 거야. 개가 10마리 낳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근데 과잉 생산된 개체들은 먹이나 서식지, 배우자 등을 경쟁을 해야 돼. 그래서, 자, 요거 표시해야 된다. 요거 외워야 된다. 과잉 생산과 변이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생존 경쟁을 해. 세 번째, 그 중에서 유리한 형질이 자연 선택을 받게 돼.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 중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애들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거야. 자손을 넘기지. 그럼 그 자손들이 계속 유전자를 물려주면서 유전과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반복되면 진화가 되는 거야. 반복되면 진화가 되는 거야. 우리 그 동남아 쪽 애들이 좀 키가 작은 편이지. 그리고 저쪽 위쪽 지방 러시아 저쪽이 좀 키가 크잖아. 예. 그럼 처음부터 위쪽이 키가 크고 밑쪽이 키가 작았겠어? 아니야. 우리 공통의 조상은 누구라고? 아프리카. 그럼 아프리카에서 랜덤으로 러시아 쪽도 갔고 동남아 쪽도 갔을 거 아니야. 근데 동남아는 덥고 우거지고 밀림이 많아. 맞지? 밀림이 많고. 그리고 인류가 처음 봤을 때는 인류가 대빵은 아니었어. 인류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지금 자연계 최상위 포식자인 거지. 밀림에 가면 뭐가 있어? 뭐 표범도 있고, 맞지? 호랑이도 있고, 그럼 잡아먹혔을 거 아니야. 근데 잡아먹힐 때 누가 잡아먹혔겠어? 키 큰 놈이 잡아먹혔겠지. 왜? 멀리서도 보이니까. 멀리서 보이니까. 그리고 키가 크면, 그러니까 이제
적도에서는 열 발산을 많이 시켜야 돼. 몸이 더워지면 안 되니까. 열 발산을 많이 시키려면 어떻게 해? 단위 면적당 부피가 적어야 돼. 커야 돼. 그래서 키가 작고 옆으로 좀 벌어지는 거야, 애들이. 열 발산을 많이 시켜야 돼, 몸 안에서. 열 발산을 많이 시켜야 돼. 그 외에 뭐, 키가 작으면 나무에도 덜 걸릴 것이고, 그래서 유리한 키 작은 형질만 살아남은 거고, 윗지방은 춥잖아.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 열 발산을 덜 시켜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 얘들 키가 커지는 거야. 키가 커지는 거야. 열 발산을 덜 시키려면 덩치가 커져야 돼. 덩치가 커져야 된다고. 그래서 뚱뚱한 애들 봐봐. 여름에는 못 버티지. 겨울엔 좀 버텨. 왜? 부피가 크니까. 열 발산 덜 되거든. 자, 자연선택설로 설명한 기린의 진화 과정. 많은 수의 기린이 살고 있었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었어. 왜냐면 다양하게 태어날 거 아니야. 과잉 생산과 변이야. 근데 목이 짧은 기린은 높은 곳에 잎을 못 먹어. 근데 목이 긴 애들은 밑에 것도 먹고 위에 것도 먹지.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았어. 생존 경쟁과 자연 선택이야. 목이 긴 애들만 살아남아서 자손을 번성시키는 거야. 이게 유전과 진화야. 이게 유전과 진화야. 그러면 이 자연 선택이 무조건 맞느냐? 이 자연 선택에 한계점은 있어. 무조건 우리의 변이라든가 진화가 자연 선택을 받았다는 건 아니란 말이야. 왜 아니냐? 다윈은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과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다윈 말대로 자연 선택설은 뭐냐면, 예를 들어 봐라. 목이 긴 게 5개, 목이 짧은 게 3개, 5개 태어났어. 근데 뒤졌지. 5개 남았지. 근데 지금은 알아. 이 5개가 목에 긴 유전자를 물려준다는 거야. 근데 다윈이 발표할 때는 유전이라는 게 없었어. 그러면 이 목이 긴 5명이 애를 놓으면 또 어떻게 돼야 돼? 목이 짧은 것과 긴 게 나와야 돼. 그럼 좀 짧은 거 뒤지지. 긴 거 살았지. 또 이 목이 긴 부모들이 짧은 목과 긴 목을 추수한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되면 뭐가 안 돼? 종이 커질 수가 없는 계속. 사람 인구수가 늘어나는 걸 설명할 수 없는 거야.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았어? 그럼 목이 긴 기린 5마리가 애를 10명 놓으면 목이 긴 게 7개, 짧은 거 3개. 그럼 7명이 애기 10명 나오면 8명이 목이 길고 2명이 목이 짧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목이 긴 것만 살아남는다고.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뭐가 돼야 돼? 내가 목이 긴 형질을 유전으로 줄 수 있어야 돼. 근데 다윈은 그걸 몰랐어. 자연 선택은 뭐야? 그냥 태어나는데 짧은 놈 뒤진다 이거야. 짧은 놈 뒤진다 이거야. 태어날 때 그냥 다양하게 태어나면서. 근데 짧은 놈만 죽고 긴 놈만 살아나는 거야. 근데 실제는 안 그렇지. 짧은 놈이 안 태어나는 거야, 기린은. 기린은 목이 짧은 애가 없잖아. 이건 자연 선택이 아닌 거야. 처음엔 자연 선택인데 자연 선택 받은 애들이 유전을 통해서 지금의 형질을 보존시켰다는 걸 몰랐던 거야. 자, 다양한 생물의 출현과 진화. 지구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지.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줘. 그러니까 환경이 계속 바뀌잖아. 응? 환경이 계속 바뀌어. 아마존만 하더라도 울창한 밀림이었는데 요즘 밀림이 파괴가 많이 됐지. 그럼 아마존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한테 환경 변화가 생긴 거야. 그럼 거기에 적응하는 애들은 살아남겠지. 자연 선택이 될 거라 이 말이야. 자연 선택이 될 거라 이 말이지. 생태계의 환경은 다양하므로 생물은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자연 선택이 된다.
그래서 지구에 다양한 생명체가 있는 거야. 왜? 지역마다 환경이 다양하니까. 거기에 적응해서 자연스럽게 받은 애들이 따로 있는 거지. 대표적인 게 내가 맨날 일본 애들이 키가 작은 편이지. 지금 키 큰 일본 애들은 개량된 거야. 이게 너희 불과 한 300년 정도 전에 보면은 이제 서양의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온단 말이야. 동양 쪽으로. 중국도 갔다가 중국에서 이제 내려와서 한국도 갔다 일본도 가거든. 보면 그때 당시에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민족은 한족이야. 한국 민족 말고. 중국 저 위에 북쪽 지방에 한족이 있어, 한족. 한 3, 400년 전으로 봤을 때 남자들 평균이 보통 170 후반이었대. 지금보다 크네. 거의.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소수민족이고 우리나라가 한 160 정도 됐대. 우리나라 일반 성인 남자가 한 160cm 정도 됐대, 평균적으로. 근데 일본 애들이 아주 작았대. 140cm대였대. 그림도 나와. 근데 이게 여기가 우월하고 여기가 열등한 거야? 아니야. 이게 뭐냐면은 자연 선택이야. 환경에 따라서. 일본을 세워봐. 일본은 되게 살기 힘들었지. 쓰나미 오지, 지진 일어나지, 화산 터지지. 비가 계속 와, 일본은. 일본은 옛날에 다 정글이었거든. 일본 애들은 그러니까 육지 동물, 멧돼지 이런 거 키우기 힘들었어. 살기 힘들었어. 호랑이도 없었지. 일본은 보통 물고기 먹잖아. 물고기는 육고기에 비해서 영양소가 좀 부족해. 그래서 뭐가 돼? 크기가 힘들었던 거야. 일본은 옛날에 밀림이고 정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키가 클 수가 없었어. 일본이 굉장히 왜소하지. 어깨 좁고 키가 작아. 원래. 일본은 원래 원주민들은 가끔씩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군들하고 일본 진짜 원주민들하고 사진 찍은 거 있거든? 보면 미군이 이렇게 서 있잖아? 이렇게? 그럼 진짜 요만해. 일본 토착 남자들은 다 이래. 한 30cm에서 40cm 차이 나.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일본을 뭐라고 불렀어? 쪽발이. 왜 쪽발이야? 일본 애들이 키가 작은데 팔다리가 길어. 일본이 진짜 팔다리가 길어. 몸통에 비해서 팔이 길어. 다리는 짧고. 그러니까 일본이 다리 짧고 허리가 길고 팔이 길어 좀. 원래 그래. 근데 그게 거기서 살아남기 유리했던 거야. 그 정글에서. 약탈 문화가 이루어진 게 그런 이유거든. 거기는 살기 힘들어. 일본 진짜 대단하는 거야. 그 살기 힘든 땅에서 전 세계적인 대국을 이룬 건 사실이야, 솔직히.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에 일본 애들이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도망을 가잖아. 도망가면 이제 간장종지랑 밥그릇이 있는데, 이제 간장종지를 보고 밥인 줄 알았대. 밥그릇인 줄 알았대. 요만한 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성인 남자랑 일본 성인 남자랑 먹는 쌀의 양이 한 4배 차이 났대.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많이 먹잖아. 근데 이렇게 먹었어. 우리 옛날 선조들. 근데 일본은 이렇게 먹잖아. 근데 일본 여행 가봤을 거 아니야. 일본 여행 가서 밥 시키면 밥 조금 주지 않더라. 그게 걔네한테 한끼인 거야. 우리가 볼 때 진짜 적어. 그러니까 그것도 있잖아. 일본 애들이 서양 애들하고 개량돼가지고 많이 증가한 거다. 실제 진짜 일본 토착민들은 밥을 요만큼 먹어. 우리로 치면 4분의 1공기 먹어. 그렇게 먹어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다 환경에 적응한 거야. 일본에서 밥을 많이 먹으면 환경에 적응 못하는 거야. 왜? 식량이 없어. 그러면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적게 먹을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은 거야. 자, 여러 종으로 진화한 핀치. 이 핀치도 많이 나와. 이 핀치 많이 나와. 핀치는 새야, 새. 자,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같은 종의 핀치가 있었어.
핀치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 핀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 핀치는 이 불이야, 불이. 핀치의 부리는 두꺼운 부리가 있고, 얇은 부리가 있었어. 얇고 뾰족한 부리가 있었다고. 핀치가. 얘가 이제 갈라파고스 제도의 섬들에 살고 있었어. 근데 원래는 한 종류였어, 핀치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섬이 모여 있었거든. 근데 보통 요거 얘기할 때는 4개의 섬을 얘기해. 4개의 섬이 있는데 재밌는 게 이게 섬은 모여 있는데 그 섬들마다 고유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야. 여기는 견과류가 많고 여기는 애벌레가 많고 이런 식으로. 근데 견과류가 많은 섬에서는 부리가 두껍고 강한 핀치가 살아남는 거야. 왜? 우리 같은 경우는 호두를 깨야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는 두꺼운 부리의 핀치가 살아남은 거고, 애벌레가 많은, 바위 틈 사이에 애벌레가 많아. 근데 두꺼운 부리는 바위 틈새를 못 파고들어. 얇은 부리의 핀치가 살아남은 거야.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 이쪽은 두꺼운 부리가 대다수고, 이쪽은 얇은 부리가 대다수인 거야. 근데 유전자 조사해 보니까 둘 다 똑같은 종이야. 똑같은 종이라고, 똑같은 종. 각 섬마다 환경이 달라서 유리한 변이를 가진 핀치들이 자연 선택되었고, 각 섬마다 살고 있는 핀치의 종류가 달라졌어. 같은 종인데. 자, 여기 있네. 이게 갈라파고스인가. 한쪽은 선인장이 많고, 한쪽은 단단한 씨가 많아. 그 크고 두꺼운 부리가 살아남았고, 저기는 길고 뾰족한 부리가 살아남았어. 내가 말한 게 똑같아. 여기 딱 공은. 그런 거. 또는 그랜드 캐니언에 사는 다람쥐의 진화야. 그랜드 캐니언 남북에 사는 흰꼬리 영양 다람쥐와 해리스 영양 다람쥐는 같은 종의 다람쥐가 협곡에 의해서 두 무리로 나누어졌고 각각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진화되었대. 생긴 건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그러지? 어쨌든 그렇대. 보자. 야, 빨리 집하자. 배고프다. 자, 땡땡.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가 진화라고 하지. 다윈의 자연 선택설. 생물이 진화하는 과정을 과잉 생산과 변이. 그 다음에 생존 경쟁. 그 다음 뭐지? 자연 선택. 맞지? 그 다음에 걔가 유전과 진화. 됐지? 자, 생물의 진화에 대한 설명으로 한 세대 내에서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지. 여러 세대에 거쳐야 돼.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 되지. 진화의 결과 지구의 생물종들이 다양해졌어. 맞아. 진화는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되어 일어난다. 이건 아니야.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된 게 아니고 적응이 자연에 맞도록 적응된 애들이 살아남은 거야. 이게 틀린 얘기다. 우수한 형질이란 건 없어. 사실 어떻게 보면. 야, 쌍꺼풀이 우수한 거야? 외꺼풀이 우수한 거야? 내 쌍꺼풀과 외꺼풀 중에 자연에서 뭐가 유리할까? 메이크업. 그때 달라. 그때 다르다니까.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에서 야, 사막 애들, 중동 애들 쌍꺼풀이야, 외꺼풀이야? 그 쌍꺼풀이야. 거기 쌍꺼풀이야. 쌍꺼풀이 눈 안으로 흙이 덜 들어가. 여기 사이에 홈이 있어가지고 끼거든. 유럽 애들 쌍꺼풀이야, 외꺼풀이야? 외꺼풀이야. 거기서는 외꺼풀이 유리했던 거야. 동남아 애들 쌍꺼풀이야, 외꺼풀이야? 거기는 쌍꺼풀이야. 동남아 애들. 우리는
우리는 쌍꺼풀이야, 외꺼풀이야, 보통? 외꺼풀이죠. 우리 보통 외꺼풀이야. 우리 환경에 적응하는 거지. 쌍꺼풀, 외꺼풀 중에 뭐가 우수한 형질이 있다는 건 없어. 진화 과정에서 그런 건 없다니까. 자, 2번. 찰스 다윈의 진화론. 다윈은 변이와 자연 선택을 종합해서 생물의 진화를 설명했다. 맞다.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아야 돼. 그래야지 그 중에서 일부는 살아남고 일부는 죽는 거지. 야, 자연 형태에서 늑대가 새끼를 10마리를 놓으면 그 중에 2마리만 살아남아. 나머지는 먹이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일단 10마리를 낳아야 돼. 2마리 낳았다가 갑자기 한파 오면 다 뒤져버리죠. 일단 많이 넣고 보는 거야.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았다. 맞다. 우수한 형질이 아니고 유리한. 다윈은 개체 사이의 변이에 나타나는 원인을 유전의 원리를 이용하지 못했어. 다윈하고 유전은 달라. 다윈은 유전을 몰랐거든. 찰스 다윈은 유전을 몰랐어. 다음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한 종의 핀치 무리가 갈라파고스 제도로 건너와 각 섬에서 뿌리의 모양과 크기의 다양한 핀치가 태어났대. 각 섬의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핀치가 선택되었고, 자연 선택. 그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어서 섬마다 살고 있는 핀치의 종류가 달라졌다. 아까 보니까 뭐 14가지가 있다는데. 똑같은 14가지가 있다. 넘어가면 숙제는 31페이지까지. 우리 오늘 여기까지.